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중동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유가죠. 유가는 물가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최대 변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흔들어주면 그냥 증시는 폭락, 인플레는 폭발하게 되는데 당장 이런 우려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벌써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가 배럴당 상당한 기세로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은 어느 정도 안정기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단기간 배럴당 $100를 넘어설 가능성 아주 많아 보이네요. 특히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이건 뭐 거의 기름이 세계 각처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대동맥과도 같죠. 이번 중동 사태로 봉쇄가 되어버리면 유가는 $250까지 화산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유가 폭등으로 모든 경제가 파탄이 났죠. 그냥 핵주먹을 제대로 맞은 건데 반세기 50년 만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다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IMF에서는 유가가 10% 정도 상승하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0.4% 정도 오른다는 추정치를 내놨죠. 가뜩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이 팬데믹 때 풀었던 막대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고,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경제 전반의 지표를 희생해 가면서 금리 싸움에서 겨우겨우 진땀 승부를 벌였는데, 그냥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이 몰아닥치면서 이건 뭐 거의 답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게 되는데 기존 예상보다 1.2% 더 올라서 6.7%에 달하고 경제 성장률은 1%씩 하락하게 되죠.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 된다면 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어가는 절대적으로 원유에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된다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총재도 유가가 $80를 넘어서게 되면 내년 경제 성장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내놨는데 이미 $80는 담 넘어간 지 오래고 $100도 단기간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지뢰밭 같은 위험 요소가 쫙 깔려 있다는 얘기죠. 상저하고라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연 주변의 모든 물가도 같이 운동화끈 사정없이 질끈매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뛰게 되면 가뜩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이 1.4%보다 더 박하게 경제 성장률 1.3% 정도로 찍었던 지표도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지금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고금리 상황에서의 원리금 부담, 계속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질 구매력 훅 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집을 막대한 대출로 빌려서 샀으니까 이후로 원리금 상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계좌를 훑고 지나간 원리금 상환액은 쓸 돈을 말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갑 열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연 내수는 엄청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붐비던 거리들, 상가들 예전과 다르게 썰렁한 느낌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만큼 눈에 들어올 정도의 불황이 시작이 된 건데 자영업자들 그동안 빚낸 것도 제대로 못 갚고 연체가 될 만큼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요자의 과반수는 연내 다시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추가 대출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실의 이면에는 엄청난 불안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무슨 불안 심리?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이후에 아예 평생을 전월세로 전전할 수 있겠다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공포가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는 건데 이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양가, 이후 역대급 부동산 2차 폭락이 오게 되면 분양가 아파트 역사상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2023년, 2024년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집값 하락의 궤적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매매가 폭락 양상과 함께 같이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분양가가 제일 싸다는 말은 일종의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한 기만상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분양가는 역사 이래로 제일 비쌌던, 그대로 호구 잡기 위한 단기간 필사적으로 물량 떠넘기기 위했던 상술이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될 거고, 절대 이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매 시장에서의 집값이 매물 적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보고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진단인 것 같고요. 이번 하락장은 내부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적이고 장기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질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쓰나미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매물들 결국 백기를 들게 될 거고요. 미친듯이 급급매로 튀어나올 포인트 확실하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가장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무릎에서 발목까지 갈 수 있는 찬스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주택자들이 어찌 보면 굉장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리해서 빚을 내서 단기간 안에 집을 사는 건 스스로가 호구멱살 내주는 일과 똑같은 일이죠. 유가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금리 상황도 만만치 않게 전개가 될 겁니다. 주식시장, 빅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하죠. 심리적인 지표인데 최고치를 뚫었고요. 이건 그대로 코스피 시장으로 전이가 될 거고, 금융자산은 그냥 개박살이 날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러니 MZ세대가 진작에 부동산 쪽으로 타겟의 방향을 틀었던 거고, 미친 대출 규모가 그때부터 폭증을 한 거죠. 주식시장 박살나면 자연 부동산 시장 역시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안전자산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죠. 지금 죄다 대외경제지표가 부동산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가장 중요한 내관, 금리 문제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건드리고 있죠. 그러니 지금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값 오르죠. 역시 골드가 망고의 진리야 라는 외침으로 죄다 쏠릴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었는데 이제 뭐 내려갈 공산 크고요.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건데, 국채금리와 국채가격 반대로 가죠. 이렇게 되면 다시 미국 연준은 긴축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 시전을 보일 겁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다 잡았다 생각했던 인플레가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게 되니, 금리 인상이 자기들끼리 짠 판 안에서 점도표라고 내놓은 타블로이드 같은 마법의 판사를 위해서 새로운 금리 인상 지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다시 한국 부동산은 1차 하락의 양상은 저리 가라, 그냥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폭락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되고, 돈 땡기는 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쓰나미에 묻혀서 뼈도 못 추게 될 위험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 움직이는 거 보세요. 5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올해 3분기 10조 원을 웃도는 이자 이익을 거뒀습니다. 누적 이자 이익도 거의 30조에 달하죠. 이건 당연히 차주들의 목을 졸라매는 대출금리, 채권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올랐던 원인이고, 기업 대출도 상당 부분 그 증가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바닥 쓸고 돈 줍고 은행 가와만사성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금리 인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자꾸 대출 규모 늘어나니까 대출 적정선 유지하라고 신호를 보내죠. 은행이 이 신호에 화답할 수 있는 길은 금리 더 올려서 대출 부담 늘리는 건데, 겉으로는 뭐 곤혹스러운 표정 짓겠지만 화장실 가서 입꼬리가 올라갈 일이겠죠. 왜? 당연히 금리 올라가면 수익률은 은행 차지니까. 그냥 뒤로 자빠져도 일어설 때 산삼지고 일어나는 격입니다. 뭘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불꽃놀이 터지는 건데, 이 와중에도 오늘 분양가가 제일 싸니 서둘러 집을 사라, 이런 상술 가득한 캐치프레이즈에 속으면 금리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얘는 뭐 커도 10살밖에 안 될 것이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했고요. 이번 주는 주가가 완전히 판세를 흔들어버릴 기세로 금리 상황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의 기준이 될 은행채 5년물, 코픽스 상승분을 넘어서는 추가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은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이런 금리 부담을 느낀 수요층의 혼조세가 바로 다른 것도 아닌 서울에서 나오고 있죠. 개봉 호반 서밋 무순위도 다 못 털어서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찌라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선착순 분양이 기대만큼 올라와 주질 못해서 할인 분양에 들어갈 거라는 근거 없는 찌라시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청약시장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서 양극화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젠 분양가는 청약 수요자에겐 고금리 부담 완화와 직결이 되는 문제라 볼 수 있죠.
초기 진입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대출 파이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분양에서는 올라가는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빡빡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고른다 해서 뭐 100% 당첨되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집은 사고 싶은데 올라가는 분양가 뭐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차 하락은 대폭락 양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부동산 역사 이래로 분양가가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만유 인력의 하방 압력이 작용, 분양가도 꺾여버릴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인내하는 것도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을 넘어선 초비상 상황, 유가가 폭탄될 수 있고 인플레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는 춤을 출 거고 물가는 천정부지, 이와 부안해동한 분양가는 단기적인 폭발력으로 더 오르겠지만 매매시장 집값이 금리 부담을 못 이기고 추락, 물귀신 작전 그대로 분양시장의 가격도 끌어내릴 가능성 높아집니다. 이 와중에도 뭐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펌프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출 잘못 일으켰다가 은행 배만 불려줄 수 있는 일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잘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경제 성장률 추락, 물가 폭등, 인플레 위기 증가, 금리 폭등, 사방의 집값을 잡아 끌어내릴 만한 빨간 지표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